뭐라고?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황기찬은 화염이 번지고 있는 저택 안으로 엄마인 노숙자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겁지겁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입문까지 불이 번지고 있었던 탓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노숙자의 이름을 불길이 타오르는 문 앞에서 앉아 목 놓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황기찬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거의 나라를 잃은 것처럼 오열하는 황기찬의 뒤쪽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도윤이었죠. 순간 김도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멱살을 움켜잡고 그를 매섭게 노려보는 황기찬. 이 망할 자식, 너지? 너가 집에 불 질렀지? 그러자 김도윤이 얼음처럼 굳어진 얼굴을 하고는 황기찬의 귀에 대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속삭이는데요. 황나라와 위장 결혼을 한 김도윤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무하시는 동안 돈을 많이도 해드셨더군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중 스파이로 은밀하게 움직이던 도민주는 황기찬에게 매수된 형사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그를 역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죽게 만든 홍 사장을 풀어준 장본인이 바로 이 형사라는 이야기를 강재인에게 모두 전해들었거든요. 정호성이 YL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 형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낼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미리 형사의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지.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은 살면서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자 도민준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형사의 물음에 답하는데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려고 매 순간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됐나요? 이제 선택하시죠. 황기찬한테 정호성 씨 정보를 넘기고 감옥살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정보를 넘기고 지금처럼 평온하게 사시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도민준의 눈빛을 보고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는 형사인데요.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도민준에게 굴복의 의사를 내비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다음 날 형사는 도민준의 요구대로 황기찬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특별할 게 없다고요? 확실한 거 맞습니까? 독사 같은 황기찬은 형사로부터 정호성의 정보를 전해들었는데도 여전히 미심쩍었는지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는데요. 하지만 뺑소니치 사범을 풀어준 형사의 말이라서 그런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패트릭과 김도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재밌네. 김도윤, 내가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넌 조만간 또 쫓겨나게 될 거야. 하지만 정호성의 신분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황기찬과 대적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그의 노트북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황기찬의 급소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도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황나라와 위장 결혼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위장 결혼을 해서 황기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면 황기찬과 강세리가 대화하는 내용을 엿들을 수도 있고 그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 역시 얼마든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황기찬 동생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도윤아, 마음이 급한 거는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누나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이제 투자자 명분으로 YL그룹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 그러자 김도윤이 이미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말도 맞아요. 하지만 YL그룹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황기찬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고 무엇보다 곳곳에 CCTV랑 경비가 있어서 따로 뭔가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냥 위장 결혼일 뿐이에요. 도희 억울함 푸는 일이라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확신에 차 있는 김도윤을 보면서 결국 설득을 포기해버리는 정호성인데요. 하지만 강재인은 황나라와 결혼하겠다는 김도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김도윤은 단지 함께 공조하는 동료일 뿐이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어느새 조금씩 호감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우울감이 김도윤을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약간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잠시 할 말을 잃은 강재인은 다시 정신을 다잡고 의욕에 차 있는 김도윤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그건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아무래도 회사보다는 황기찬 집까지 침투하는 게 비밀을 밝혀내는데 유리하겠죠. 그런데 선생님,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황기찬 그 인간, 선생님이 다른 목적으로 황나라랑 결혼했다는 거 알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강재인을 보면서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김도윤인데요. 걱정 마세요, 재인 씨. 황기찬한테 한 번은 당했지만 두 번은 절대 안 당해요. 다음 날 황나라는 김도윤이 DH홀딩스 본부장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람 반 기쁨 반으로 그의 사무실로 쏜살같이 튀어왔습니다. 선생님 대박!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에서 갑자기 본부장이라뇨? 선생님 완전 능력자네요. 김도윤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황나라를 보자마자 본격적으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놀랐어요? 사실 의사는 부업이고 이게 제 본업이에요. 나라씨, 오늘 새로 발령도 받고 기분이 좋은 날인데 저녁에 저랑 같이 밥 먹을래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김도윤의 데이트 신청에 순간 황나라의 두 눈이 확 커졌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김도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완전 좋아요. 아무 죄가 없는 황나라를 속인다는 게 내심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억울하게 떠난 동생을 생각하면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매몰될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독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황나라를 이용해야 했죠. 그날 밤 김도윤은 다소 빠른 감이 있지만 곧장 황나라에게 작업을 들어갔어요. 나라씨, 저번에 나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했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어요? 그러자 황나라가 거의 인간 대답자 판기처럼 반사적으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선생님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어요. 제 이상형이세요. 그래도 난생 처음 해보는 프로포즈인데 차마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한테 하려니 마음에 영 내키지 않았던 것인지 살짝 망설이는 김도윤인데요. 그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결국 준비했던 프로포즈를 던졌습니다. 그럼 사귀는 것 말고 바로 결혼하는 건 어때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입에 머금었던 커피를 내뿜는 황나라.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김도윤의 얼굴을 보고 그제서야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달으면서 황나라가 방방 뛰면서 기뻐합니다. 완전 좋아요 선생님. 언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겉으로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김도윤의 마음속은 황나라에게 깊은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나라가 강재인한테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김도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을 약속하는 김도윤과 황나라인데요. 하지만 김도윤이 짐작했던 것처럼 황나라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난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바로 황기찬이었죠. 입이 가벼웠던 황나라는 김도윤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바로 그날 오빠인 황기찬에게 김도윤과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다음 날 황기찬은 곧장 김도윤의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대뜸 김도윤의 멱살을 움켜잡으면서 버럭 소리부터 질렀어요. 야 김도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동생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도대체 속에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거냐고. 그러자 김도윤이 황기찬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면서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꿍꿍이라뇨? 아무리 나라씨 오빠라지만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가 나라씨를 좋아하고 나라씨도 저를 좋아해요.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 말에 황기찬이 썩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김도윤의 두 눈을 또렷이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내가 니들 결혼 절대 못하게 막을 거거든. 황기찬 회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에 떠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저를 못 쫓아내서 안달이세요? 들키면 큰일 나는 죄라도 지으신 겁니까? 전곡을 찌르는 김도윤의 질문에 순간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는 황기찬인데요.
결국 황기찬은 사납게 김도윤을 한번 흘겨보더니 이내 문을 박차고 사무실을 나가버립니다. 김도윤은 황기찬이 이렇게 오버할수록 점점 더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방 속에 있었던 황기찬의 커프스 단추도 그렇고 그가 동생의 죽음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면서 자신을 내쫓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더더욱 의욕에 불타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 김도윤인데요. 하지만 정호성이 예상했던 것처럼 김도윤이 황기찬의 동생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결국 정윤이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YL그룹에 들어갔으면 됐지. 무슨 황기찬 동생이랑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도윤아, 너는 너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만하면 됐어. 너 인생까지 갉아먹어가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감당하게 하는 것 같아 엄마 정윤이의 마음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김도윤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위장 결혼일 뿐이에요. 혼인신고도 최대한 미룰 거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바로 나올 거예요. 믿고 지켜봐 주세요. 김도윤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정윤이인데요. 황기찬 쪽의 상황은 의외로 순조로웠습니다. 황나라가 일당백으로 모두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김도윤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나머지 김도윤과 결혼을 못하게 하면 가족의 연을 끊어버린다며 노숙자와 황기찬을 들들 볶는 바람에 결국 두 사람이 백기를 들고 투항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원수나 다름없는 두 집안의 불편한 상견례가 시작됐습니다. 김도윤의 엄마가 정윤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란 나머지 입술을 덜덜 떠는 노숙자인데요. 그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완강하게 붙잡는 황나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차피 자식들밖에 없는데 이들과 가족으로 엮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냐는 생각에 그냥 결혼을 강행하기로 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노숙자가 김도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허름한 집구석에 내 귀한 딸 살게 할 수 없어요. 김서방이 우리 집에서 사는 게 제 조건입니다. 싫으시면 무르던가요? 그 말에 김도윤은 속으로 쾌재를 외쳤습니다. 어떻게 황기찬의 집에서 눌러 산다고 말할 것인지 그게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숙자가 먼저 나서서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니 이보다 더 고마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황기찬은 김도윤과 절대 한 집에 살 수 없었는데요. 어머니, 그냥 나가서 살라고 하면 되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조그만한 아파트 하나 해줄 테니까 거기 살라고 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숙자가 황기찬의 말에 대답하기 전에 김도윤이 불쑥 대화 속으로 침입했습니다.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아직 어머니랑 친해지지도 못했는데 당분간 같이 살면서 친해지면 되겠네요. 노숙자는 정호성과 묘하게 닮은 김도윤을 보면서 얼굴 하나는 기똥차게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사위가 싹싹거리면서 들어와 산다고 하니 점점 김도윤을 예뻐하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이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고맙지. 엄마까지 구워 삶은 김도윤을 보면서 황기찬은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동생의 복수를 위해 황나라와 결혼식까지 올린 김도윤은 전혀 생각지 못하게 신혼여행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도 입이 거의 깃털처럼 가벼운 황나라인데 와인에 너무 취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과거 노숙자가 저지른 충격적인 범행이었는데요. 도윤 씨가 저한테 나쁜 짓을 저지를까봐 걱정돼서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도윤 씨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는 걸 엄마도 들었거든요. 우리 엄마 진짜 웃기지 않아요? 본인은 예전에 엄한 집에 불 지르고 사람까지 죽게 만들었는데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서 모른 척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진짜 엄격하다니까요. 뜬금없이 화재 사고 이야기가 나오자 김도윤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잠깐만요, 나라씨.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장모님께서 어떤 집에 불을 질렀는데 그 화재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요? 혹시 그게 어디였나요? 하객동이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아마 도윤 씨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은 바로 이사 갔어요. 그 순간 김도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황기찬의 엄마인 노숙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신분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황나라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고 테이블 밑으로 조용히 주먹을 꽉 쥐는 김도윤인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김도윤은 자신을 환영해주는 노숙자를 보자마자 죽일 듯한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그 모습에 노숙자는 도둑이 제발 저렸는지 괜히 긴장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니 김서방,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아닙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깐 다른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희는 들어가서 짐 좀 풀겠습니다. 그 순간 노숙자는 김도윤의 눈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놈이 그걸 알 리가 없잖아. 그러자 괜히 불안한 마음에 짐을 풀고 있는 황나라를 불러내는 노숙자인데요. 하지만 노숙자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그날 술에 만취했던 황나라는 필름이 끊겨서 아예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라야, 혹시 너 김서방한테 그거 말한 거 아니지? 그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예전에 엄마가 다른 집 불태워 먹은 거 말이야.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런 걸 도윤 씨한테 얘기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할 테니까 걱정 마셔. 그제서야 노숙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마음을 놓습니다. 이미 김도윤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날 밤 김도윤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날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집이 모두 불타버리고 가장이었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김도윤의 가족은 거의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너무 배고프고 고달퍼서 다 같이 죽을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기억들이 전부 노숙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니. 피해자의 유가족인 김도윤으로서는 분노의 치를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 날 김도윤은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퇴근하는 길에 양초 하나를 샀습니다. 고작 이 양초 하나로 아버지의 원한을 전부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노숙자에게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아픔을 똑같이 겪게 할 수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노숙자의 집이기 이전에 동생의 죽음을 밝힐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불태워버릴 수는 없었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희 죽음을 밝히게 되면 그때 아버지 억울함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게요. 결국 김도윤은 야심차게 사온 양초와 라이터를 2층 소파에 올려두고 여느 때처럼 YL그룹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에 의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두 출근을 했지만 이 시간에 집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강세리의 아들인 지호였죠. 김도윤과 함께 2층을 쓰던 지호는 2층 소파에 놓여져 있는 라이터와 양초를 보고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양초에 불을 붙이고 자리를 비웠는데 결국 양초가 타면서 쓰러지는 바람에 패브릭 소파에 불이 옮겨붙게 된 것입니다. 119의 존재를 몰랐던 지호는 2층에 불이 난 것을 보자마자 당황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불이 났다고? 알았어. 엄마가 소방차 부를 테니까 일단 집 밖으로 피해 있어. 알았지? 다급하게 전화를 끊은 강세리는 119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시어머니인 노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불이 났다는데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뭐라고? 이런 옌병. 어쩌다 집에 불이 난 거야? 알았다. 내가 지금 가보마. 그 순간 노숙자는 집안에 쟁여둔 현금과 귀금속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현금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저택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보물창고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금과 보물들이 모두 불타버릴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황기만에게 가게를 맡기고 앞치마를 벗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는 노숙자인데요. 하지만 노숙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여 열심히 진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곳곳에 가연성 물건들이 흩어져 있어서 진화가 쉽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1층 쪽에 불길이 번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노숙자가 현금과 귀금속을 챙기기 위해 소방관의 눈을 피해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노숙자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뒤늦게 도착한 황기찬은 착잡한 마음으로 불타는 저택을 쳐다보면서 노숙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어요.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황기만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황기찬. 나야 형. 혹시 어머니 거기 계셔? 엄마 아까 소식 듣고 바로 집으로 갔지. 거기 안 계셔? 순간 불길한 생각이 황기찬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화재 현장을 지켜보던 아들 지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넸어요. 아까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사실이야, 지호야.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엄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저택 쪽으로 달려가는 황기찬인데요. 하지만 불길이 번지는 속도는 황기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미 출입문까지 번져서 손을 댈 수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조금 다치더라도 안으로 들어갈까 생각해봤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밟고 올라간 YL그룹 회장 자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설령 엄마가 죽는다고 해도 그 자리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황기찬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엄마를 부르며 불타는 저택 앞에서 오열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도윤이 황기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황기찬을 보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어요. 천벌 받은 거야. 그 말에 황기찬은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김도윤의 멱살을 잡아채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설마 너야? 너가 집에 불 지른 거냐고. 나랑 아까 회사에서 마주쳤던 거 잊었어?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정작 본인이 같은 상황에 놓이니까 견디기 힘든가 보네. 황기찬, 당신 어머니가 불을 질러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너무 억울해하지 마. 그때 너희 어머니가 저지른 죗값 지금에서야 치르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